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0일 아침 시간인데요. 아침 이른 시간인데 경륜과 세상 읽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뜻을 놓고 세상 모든 정세를 두루 간단하게 우리가 원칙을 놓고 열쇠인 진리를 놓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쉬운 한 번째인데요. 근현대사 우리 오늘 11번째로 소제목을 놓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력사 왜곡, 역사인데 원래 우리 본디 발음하면 력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력사 왜곡은 이제 인정하는 듯 하면서 비틀고 속이고 각색하고 편집한 걸 왜곡이라고 합니다. 력사 왜곡과 매국 정치, 특히 정치 측면에서 나라를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 잃은 결에는 역사 잃은 나라는 사라진다, 망한다 하는 그러한 말이 세상에 있습니다. 언제나 이건 어떤 나라든 어떤 결에든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심각합니다. 너무 역사에 대한 무관심, 왜곡, 거짓, 흑색선전, 지난날 역사를 막 엉터리로 뒤집어 없애고 지난날 틀린 걸 바로 잡지를 않고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그런 구석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관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판이 크고 간단치 않아요. 역사는 보통 힘 있는 자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은 사탄이 속인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단순한 그 순간의 이익 때문에, 순간의 목숨 때문에 거짓과 타협하고 다른 사람을 말살하고 참된 진리를 부정하고 이런 짓을 했다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짜들, 그런 엉터리가 득실거리는 때 일반 은총으로도 하나님께서 바른 근성 있는 사람들을 두셔서 아직까지 이 나라가 숨은 헐떡거리고 있는 중에 있고, 또한 남은 바른 교회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늘 그러했지만, 늘 종말이지만 특히 근현대사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훑어보면서 정치판을 또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사 왜곡과 매국 정치, 타이틀은 큰데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큰 제목들을 놓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배달결례와 세계, 큰 타이틀이에요.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니라 한국 속에, 대한민국 속의 세계,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보자 이거죠. 보는 그 잣대랑 갖춰야 될 상식은 문, 사, 철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양, 서양 다 포함하는 거지만 먼저 우리 것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현안인 지금 둘로 갈라진 걸 어떻게 하나로 해볼 것이냐, 거기에 얽힌 지금 현실의 이러저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과거의 문제, 과거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정립하고 해결을 볼 것이냐, 그리고 세계 가운데 또한 국내 가운데 이 나라라는 말뜻, 정부라는 말뜻은 어떠한가, 남과 북의 상태는 어떠한가, 거기 특히 정치판이랑 종교판이 매우 그 영향이 큰데, 이 둘을 국내, 국외에서 어떤 론관들이 있는가, 어떤 장난질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방면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순간 윤석열이 나왔다, 이재명이 나왔다, 이런 그 언론 플레이 다 그냥 길들여져 가지고 정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선거가 뭔지도
모르면서 상권 분립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언제 건국이 됐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뭐 당장 무슨 국회의원 뽑는다, 대통령 뽑는다 할 때 우우 하면서 결국은 다 놀이개로 전락되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이후 남북이 그 모양 그 꼴이 났다. 그 얘기예요. 광복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북한은 소련이 해방군으로 들어왔고 남쪽은 미국이 전면군으로 들어왔다. 그럼 둘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비판하려면 양쪽 다 비판해 버려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 어느 쪽을 지지하고 비판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기의 이속 챙겨요. 최근에 우리 옛날에 문서들이 많이 이제 공개되는데 미국 군정에 관련된 정보과건 또 그 당시 어떤 군정 장관하던 자들의 문서들이 있고 소련은 소련대로 그 문서들 북한을 접수한 뒤에 남쪽까지 다 획책하려고 한 그러한 그래서 남한의 모든 정보 돌아가는 정보 이런 것들이 미국만 아니라 북한에도 상당량이 있어요.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라 불리한 거 공개하지 않고 자기 나라 입속에 대한 것만 가지고 우리 북이나 남이나 비판적인 안목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골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아무튼 그런 거라든가 많은 그 자료들을 봐야 돼요. 근데 자료 중에 그 속이고 왜곡하고 거칠하고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늘 있고 강자들이 또한 버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소련 쪽이나 미국 쪽에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 유학하는 사람들 또 정치가가 됐건 외국어가 됐건 학자가 됐건 이런 사람들이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바른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양쪽에 놀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한과 북한이 어지러운 거예요. 양쪽에 그렇게 충성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지럽히는 자들이에요. 왜곡된 시각. 그러면 매국 정치를 하게 돼요. 매국 외교를 한다고요. 너무너무 심각해. 매국 종교를 하잖아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자기랑 혈육의 관계다. 지연, 학연이 있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그런 건 나중 문제. 먼저 공, 그 다음 사예요. 공사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이 우리가 너무나 약해요. 알지를 못해요.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역사의 실제인지, 팩트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한다고요. 다 자기 이속과 자기 명예랑 앞날에 꿈에 다 관련돼가지고 쓱싹쓱싹.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을 누가 그렇게 거론했어요? 언론에서 띄우니까 거기 길들여진 시민들이 짝짝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따져본다고 하지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거칠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여기 몇 개만 뽑아놨는데 대한제국을 잘 몰라요. 그럼 그 앞에 있었던 그 조선, 조선을 제대로 몰라요, 이거요. 대한제국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고종이라는 사람이 소련 대사관인지 글로 도망갔잖아요. 선조가 임진왜란 때 토꼈듯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역사에 그렇다니까. 그렇게 또 학교에서 또 주입하니까 달달달달 배워서 외워서 시험 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역사는 전과 과정과 후는 어떻고 그 당시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됐는데 이런 걸 차곡차곡 국사학을 해도 잘 몰라요. 그냥 금고는 그 안에서만 해야지 다른 소리 하면 그건 졸업도 안 되고 학위 자체가 나오질 않잖아요. 심각하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과 후는 어땠는가. 이런 그 당시 세계 정세를 봐야 돼요. 17세기 중엽 이후 그 산업혁명, 18세기 들어서 아주 그
과학주의, 19세기에 이제 어떤 이런 17세기, 18세기 어떤 그 쓰레기, 오염을 정리해 보겠다고 19세기 전반부에 나타난 공산주의, 그 전에 있던 뭐 중상주의든 뭐 동인도 서인도 하는 어떤 그런 시장 자본주의든, 그 다음 20세기 들어와서 이른바 1, 2차 세계대전, 그게 끝난 게 1945년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이거 뭐 공식 문서도 안 나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훨씬 넘어섰는데도 뭐가 어떻게 됐는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 후에 벌어지는 이 경인난, 2차 대전 전에 관련된 우리 광복, 8.15 광복 전후 문제, 경인난 전후 문제,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 최소한도 근현대사 처지에서 남북 문제가 정리가 돼요. 남북 문제를 다룰 때 아까 말한 17세기 중반 이후 산업혁명 이후 과학시대를 거쳐가지고 어떤 이념 논쟁 시대를 겪으면서 1, 2차 대전, 그 이후 벌어진 남북 전쟁이 경인난이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것이 뭐고 남북 정부가 수립된다는 것이 뭐냐, 이런 문제. 그래서 17세기부터 20세기 한 대략 300년 또는 한 250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뭐 여기 뭐 많은 국제 회의가 있고 크고 작은 전쟁이 있고 뭐 세계 아주 그 변화무쌍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무역 전쟁이에요, 세계는. 지금도 뭐 하늘로 뭐 기차로 한대지만 지금도 바다가 미치는 힘이 굉장히, 지금도 역시 해상 주도권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미국 그 함정들이 한국말 말에 막 세계 도처에다 깔려 있고, 또 소련을 이은 러시아가 깔려 있고, 그리고 뭐 프랑스라든가 뭐 영국 또 몇 개 있고, 중국도 이제 뭐 또 뭐 한두 개 있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또 뒤를 쫓고 하는 이 먹고 사는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의 근본인 죄를 모르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에게. 이걸 우린 직실하면서 한편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또 다른 한편 일반론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딴 나라들이 남한 편 들어준다, 딴 나라들이 북한 편 들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한해되는 거를 막아놓고, 이거 둘로 38선이 휴전선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쪽으로 잘라놓고 최소 요 네 나라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뭐 유럽, 그렇죠? 또 저쪽에 중동, 또 뭐 이쪽 뭐 호주나 캐나다, 이런 아이들이 또 심부름하면서 이런 구도예요. 현대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겉보기에는. 이게 다 서로 그냥 상호 관련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땅덩어리가 정말 요런 정도였냐요, 요거. 제주도만이 아니라 이 대마도도 우리 거 아니었는가? 지금 아예 그냥 독도까지도 그냥 딴 나라 애들이 가지고 놀고 있으니 대마도가 우리 거라고 하는 거니까. 왜냐면 여기 현해탄 판이 이렇게 돼서 여기 깊고 물살이 세요. 지정학적으로 우리 쪽이 오기가 편해요. 부산에서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은
제주도보다도. 부산에서 가지 제주도는 옛날에 호남 행정구역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가깝다니까요, 이게요. 바닷길이 그러해요. 아무튼 이 영토 문제, 역사, 시간 문제, 주변과의 관련 문제. 우리 땅덩어리는요, 1909년 전까지 이 한반도보다 더 커요. 동북삼성, 연해주, 사할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만 봐도. 그러면 그전은 더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 무슨 국수주의에 빠져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 그런데 완전히 이걸 역사를 재편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920년, 22년에 세계사 대계가 수집이 됐어요. 세 판이 짜진 게 세계사예요. 나라도 재편했고 결의도 재편해서 만든 게 오늘날 그 뒤부터 가르친 지 지금 100년쯤 된 이 시대예요. 그전에 어떻게 몰라요. 각색해 놓은 자들, 또 고친 자들만이 압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일제 때 피난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쪽. 그렇죠? 상해, 광동, 북경 이쪽, 동북산성, 그다음 이쪽 소련 쪽. 아니, 남의 나라로 망명도 하겠지만 그 쪽발이랑 이런 아이들의 그 미치지 않는 쪽으로 많이 나가. 이쪽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강과 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았는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도에 얽힌 속임. 바른 지도가 뭐냐? 지도 문제, 영토 문제는 굉장히 민감해요. 후발 주자들이 자기네 옛날 거 싹 감추고 각색해서 위대한 결의였던 것처럼, 위대한 나라였던 것처럼 속이는 이런 코올리기 수법부터 해가지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은데 서로 지금 속이고 공격하고, 서로 남북에서는 그 안에 어떤 기득권 잡은 자들이 그 반발하는 거 다 엉두르는 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냐 이거야.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고 우리 역사의 진짜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좀 갈라져가지고 계속 자중질환해서 누구를 좋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 불순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간첩 아니야?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이런 내용들. 이게 지금 시급하지. 대통령 뽑는 게 시급해요. 데모한다고 뭐가 해결이 나냐고요. 기억님부터, 우리 언어부터, 역사, 나가서 우리 사상, 이걸 바탕을 깔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등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돼요. 언어 문제, 우리 글자 문제부터 대개혁을 찾아나가면은 언어가 바뀌면 우리 사상이 돌아오고 우리 뿌럭지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나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일체가 돼야 돼요. 우리 배달결의 전체가 일체가 돼요. 그러면 알보지 못한다. 이걸 갖다 뜯어 말리고, 북한도 몇 쪽으로 나누려고 하고 남쪽도 몇 쪽으로 나누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런 것을 획책하고 있어요. 상식이죠, 그거는. 요 네 가지. 대한제국이 세상에 들이밀 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게 진위 문제. 이때 세계는 어떻게 돌아갔는가. 이게 이제 전과 후에 있는 게 경술련의 나라가 치욕을 당한 경술국치라고 그래요. 경술국치. 1910년 아닙니까? 8월 29일. 이런 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록된 거. 이것도 이제 남쪽에서는, 북쪽에서는, 딴 나라 특히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네들 역사에서 서술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남북은 적어도 일치를 해야 돼. 이런 공동 과제에 대해서는. 무슨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언어, 그다음 역사, 우리
조상들의 문헌들 이것을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같은 족속이라면, 다른 족속이라면 더 이상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족속으로 확인을 자꾸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속아 넘어갔구나. 야, 강대국들이 계속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는구나. 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간첩질을 했구나. 내가 나라에 충성한다고 했지만 딴 나라 이익에 내가 너무나 속아 넘어갔구나. 그런 자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손만 대 길이 빛나게 하려고. 어떤 면에 현대인들, 정치권, 외교권들 보면 이완영이가 애국자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한심하단 말이에요. 언론의 속임은 극치에 달했잖아요. 예? 언론이 줏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출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언론사에 들어가고 경쟁률이 뭐 몇백 대 1이니 몇천 대 1이니 속임이다, 속임. 거짓 단체 들어가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뜯어 고쳐버려야지. 왜 뜯어 고치지 못하나? 에? 보기 들어서 김영삼도 당선된 그날 조선일보 방씨랑 만찬했다는 것 아니에요. 벌써 이게 정원 유착인 거예요. 백성들 뽑았으면, 백성들에서 심부름쟁이로 뽑았는데 말년엔 IMF로 나라 그냥 거덜 놔버렸잖아요. 잘할 일도 있죠. 광복이 뭐냐? 이걸 되게 해방이라고 해요. 해방은 우리 용어가 아니에요.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게요. 아니, 원래 우리 거였는데 해방이라고 정말 쓰는 사람은 일제 강점이라고 그래요. 강점. 이건 일본 아이들이 한 얘기예요. 역사는 우리가 줏대 있게 하면 돼요. 지나치게 부풀릴 필요 없지만 모든 나라는 자기네 역사를 꾸며요. 안 꾸미는 나라가 없어요. 부풀리는 거. 더 고대로부터 잘 먹고 잘 살았고 똑똑한 결애고 100% 모든 나라가 속이는데 대한민국만, 북한도 그렇게 자기네 나라를 축소하는 게 남한같이 심각해. 남한은 완전히 축소, 조작을 해버리고 있어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괴돼지 만드는 거라고요. 해방이라는 단어는 이건 잘못된 단어예요. 유관 역사가 5천년, 말년 역사인데 무슨 해방이요. 일제강점이 뭐요 이게. 에? 일본 아이들 용어에 그거 다 친일파 부의 력적군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쓰는 한 못 벗어나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동족을 등쳐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꼴이 돼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죠. 이 땅에 있는 일반은 종에 속한 거짓을 모르는데 진리를, 참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거짓말들이에요, 싹 다 그거. 그렇다고 성경에 뭐 세상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똑바로 아는 것이 어떤 나라나 그 나라에 이룬 결례나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뺏기고 바른 소리 못하고 강대국 눈치 보고 자기네끼리만 서로 그냥 죽자 살자 쌈박질이고, 남북으로 두 쪽, 동서로 두 쪽, 이 안에 또 무슨 친소파, 친종파, 친중파, 친미파, 친일파, 찐소 뭐하지 또 여기 주사파, 태극기파. 아이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가사 낮은 담에 연방제가 된다고 쳐요. 우리나라 사람만 상상 못할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게 되는 건 지난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제주도에서 대략 한 1945년부터 쳐가지고 1954년인가 1957년인가 근한 15년 10년 이상
제주도는 초토화됐어요.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6.25 그거보다 더 비참했는지도 몰라요. 누구 잘잘못을 똑바로 따져야 되는데 똑바로 따지질 못하는 거야. 한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걸 갖다가 김대중이요. 로맨 때 완전히 과거 재판 다 뒤 엎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제주도가 해방 때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제 좌파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 돌아간 거예요.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뭐한 걸음? 제자리 걸음한 거예요. 사상으로 볼 때, 역사로 볼 때. 돈은 많이 세계의 큰 돈주머니들이 집어 넣는지 몰라요. 겉으로 우리가 뭐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고요? 아이고, 그런 엉터리 소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사상은, 우리의 마음은 다 엉망진창이 돼 있고 줏대도 없고 눈치만 보는 판국인데, 아니 미국과 관계가 끝나고 중국 관계 끝나면 지금 남한 대한민국은 굶어 죽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국에 빠진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러하고.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우리 용어를 광복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용어를 대일 항쟁기라고. 최소한 이것도 뭐 100% 마음에 드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다 국회에서 통과된 말인데 이건 뭐 유명무실해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 일제 강점, 형수국 주무 국찬수국, 한일 합방. 역사는 우리가 주도해서 쓰는 그런 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딴 나라가 받든 안 받든. 38선 미국 소련이 걷잖아요. 계획한 건 미국, 맞자고 준 건 소련. 먼저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왔어요. 8월 24일 1945년. 이미 그 이전 7월 달에도 들어왔어요. 남쪽인 1945년 9월 8일쯤인가 미국이 들어왔어요. 선교 역사 따지면 미국은 더 훨씬 이때보다 100년 전에 이미 들어왔고,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미, 그러니까 외세는 벌써 구한말, 조선, 중기 1850년 언저리에 그 앞선 이미 정조라고 하는 사람을 대왕이라고 하지만 이미 정조 때부터 나라는 이미 맛이 가는 거예요. 이미 그때 영국의 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조부터 영조에 이르는 중간에 뭐 사도제, 이게 마지막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일대 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그냥 뭉개지는 거예요. 숙정이요. 숙경령이잖아요. 정순원철 숙경령. 대정태세 문나세. 예정연수. 광인효연 숙경령. 광인 숙경령. 그 다음 정순원철 고수. 이때부터 그냥 나라기. 그때 좀 힘을 입을 수 있었는데 이미 로마 가톨릭 예수회가 중국을 통해서 완전히 실학이라고 서학이라는 그런 말로 들어와서 이 남한의 어떤 사실상이랑 짬뽕을 해가지고 여러 사화가 발생하고, 그 사화에 대한 해석도 뭐 당장이랑 더불어 해석하는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좋은 쪽으로 하니까 역사가 제대로 전개가 되고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 제국이랑 이 칭호도 웃기는 건데, 이런 용어부터 똑바로 뜯어고치고 속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줏대 있게 해 나가야 돼요. 광복이란 말. 그 다음 경인날. 이걸 무슨 한국전쟁이다, 우리 동족이 일으킨 전쟁이냐고. 남쪽 북쪽 딴 나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소련과 미국이 상관이
없었냐고요. 자른 애들이 누구야 이거를. 동시에 비판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줏대가 생겨요. 경인에 벌어진 란동이라고요. 란동. 예? 홍경래 란이라고 하잖아요. 군사 반란도 성공하면 혁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혁명. 이 혁명과 반란은 참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 승리한 혁명한 사람이 역사를 또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잡으면 칼이라는 거예요. 칼. 그래서 그렇게 정권 잡으려고 대통령 하려고 아웅다웅 하는 거야. 그 밑에 줄 선 사람들이 오죽 많겠냐고요. 아, 좋아, 다 좋은데 일단 나라가 있고야 결여가 반듯하고야 뭐 정치라든 말든 어중이 떠중이 다 우리 나라 결여가 단단하면 어중이 떠중이 다 그런 멋은 노릇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누가 대통령이면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 대통령 한다고 깜짝들거리고 나라 꼴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등장한 노무현, 갑자기 등장한 이명박, 갑자기 등장한 박근혜, 갑자기 등장한 문재인, 이 네 명만 나라가 엉망돼 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그나마 물론 그 전부터 이게 다 맛이 갔죠. 38선 거진부터 계속해서 나라는 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심각해요.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말 그래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 역사관을 보면 알잖아요. 역사가 왜곡이 되는데 정치가 어떻게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왜곡과 매국은 아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아하, 역사 왜곡과 매국 정치를 근현대사에서 이걸 뽑아내고 이거 문제 의식을 갖고 바로 정리하는 것이 남북이 하나 돼서 이걸 해 나가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한쪽이 접수해가지고 또 속이겠죠. 패배한 반대쪽을 완전히 뭉개버리겠죠. 그러지 않고는 승부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제 양쪽의 줄을 쓰려고 하는 일들이 맹렬하지 않습니까? 심각해요. 문제 이거 남북이에요. 경인난에 대한 것도 뭐 북침이냐 남침이냐 해가지고 그 쓸데없는 논쟁들을 그 전에 근원부터 이걸 파악하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북한 아이들은 남침이라고 남쪽 똑같은 얘기 이건 순환 논리예요. 남 좋게 하는 거고 공산당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잘 몰라요. 벌써 우리 일제 때 이쪽 중국파, 소련파 두 쪽이 있었어요. 소련파가 먼저 기세를 올렸고 그 다음 나중 중공파가 들어와서 지금도 주사파가 두 쪽이에요. 북한, 소련 이쪽 계열과 이쪽 중공 계열이에요. 자살한 박원순 같은 애는 이쪽 박헌영 계열이기 때문에 중국 쪽과도 연락이 있어요. 북한도 복잡해요. 이 소련파, 연안파, 그 암중무색이 여러 사건이 있어요. 북한 현대사도 보면은 물론 거기 기록을 우리가 그 딴 나라의 이제 기록을 통해서 동시에 엿봐야 되죠. 북한 자체의 기록 가지고는 거짓이 거기 또 어느 만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아무튼 남북이 다 공산당들이 다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각각 남북이 정부가 수립이 돼 있나 이거야. 지금 서로 자기네 쪽만 나라라고 하고 반대쪽은 나라가 아니고 불법 정부, 괴뢰 정부라고 서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뽑겠다고 지금 민노총이 벌써 7월 3일 날 앞으로 11월 초에 나라를 들러 엎어버리겠다. 우리의 입김에서 우리 이 입김대로 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데 작용하겠다고 또 어떤 또
태극기보다는 무슨 소리야, 우리 입김대로 하겠다고 하고. 엉망이에요, 엉망진창. 갈수록 태산. 여기 다 각각 부패한 교회들이 포진돼 가지고 입 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하는 목사들 한국에 거의 없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신자들이 더러 있을지라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하나님의 경륜. 진리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을 왜곡해서 맹신에 빠져가지고 더 폭력하는 사람, 살벌한 사람이 돼요. 일제 때도 그렇지만 6.25 때 그 이후 남북에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살해당했고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각각 다 일제 때부터 해서 사이비들이 불건전한 이단들이 날뛰고 있고 이걸 근절을 못 시켜요. 줏대가 없어요. 현재 뭐 보수파라고 하는 데서도 뭐 자유주의랑 뭐 초교파 운동한다고 난리 버거지예요. 일반 교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복만 받으면 되니까 뭐 신비주의를 통하건 뭐 사기를 치건 뭐 로또 복권을 사건 이게 교회냐고 이게 나라입니까? 아무튼 종말 대종말을 향해서 가는 이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친 것을부터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이런 역사 문제, 세계 돌아가는 문제를 근현대사에 대한 바른 관점을 잘 고민하면서 풍부한 자료들을 냉정히 판단하면서 줏대 있는 역사관을 수립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고맙습니다.